안녕하십니까. 인하대학교 2026학년도 논술 모의고사 해설특강을 들으러 오신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논술 모의고사 해설특강을 시작하기 전에 인하대학교 2026학년도 논술 전형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술 우수자 전형은 논술 성적 70%와 학생부 교과 성적 30%를 일괄 합산하여 선발하는 전형이며 총 457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교과 성적은 국어, 수학, 영어를 공통으로 인문계열학과 지원자는 한국사를 포함한 사회 과목을, 자연계열학과 지원자는 과학 과목을 반영합니다. 논술 우수자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의예과의 경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의예과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국어, 수학, 영어, 과학탐구 교과목 중 3개 영역 각 1등급 이내로 과학탐구는 2개 과목 평균을 적용하여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하여 반영합니다. 본교 논술 우수자 전형은 학생부 교과 3에서 6등급대 수험생들의 지원율이 높은 전형입니다. 학생부 교과 성적이 30% 반영되지만 내신 등급 간 환산 점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논술고사의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논술 성적이 합격의 당락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논술고사를 잘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년도 논술 우수자 전형 경쟁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집 인원 458명에 지원 인원 16,923명으로 36.9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논술고사 결시율을 고려한 실질 경쟁률은 24.4대 1이었으며 의예과의 경우에는 논술고사 결시율이 76.89%나 되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논술고사 결시율을 고려한 실질 경쟁률은 24.4대 1이었으며 의예과의 경우에는 논술고사 결시율이 76.89%나 되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논술고사 출제 범위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계열의 경우 수리논술이며 수학, 수원, 수투, 미적분까지가 출제 범위입니다. 의예과의 경우 별도로 2개의 문항을 출제하고 있으며 2026학년도부터 응시 시간이 100분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인문계열의 경우 언어논술이며 국어와 사회교과에서 출제됩니다. 인문계열의 응시 시간은 120분으로 기존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2026학년도 논술고사 변경사항입니다. 자연계열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 응시 시간이 100분으로 축소되면서 풀이해야 하는 문항 수가 축소되었으며 전반적인 문항 난이도가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인문계열의 경우 논제 제시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의 경우 2 입장 중 하나의 입장을 선택하여 문항별 요구사항을 기술하도록 논제가 제시되었다면 2026학년도부터 특정 주장에 대해 문항별 요구사항을 기술하도록 논제가 제시될 예정입니다. 입장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고 과정이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변경된 유형 및 난이도 점검을 위하여 2026학년도 논술 모의고사를 반드시 응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논술 우수자 전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논술고사의 영향력이 큰 전형으로 본교 논술 모의고사 및 논술 기출문제를 참고하여 논술 유형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논술 모의고사의 경우 당해년도 출제위원진 구성으로 모의고사를 출제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논술 모의고사 혹은 고교 발송형 논술 모의고사를 응시한 후 해설특강 동영상을 수강하여 스스로 자가채점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지난 몇 년간의 논술 기출문제 및 해설은 인하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 수시 자료실 탭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입시 도우미 전형 책자 열람 탭을 통해서 논술 가이드북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논술 가이드북에는 논술 전형 준비 팁, FAQ, 최근 출제 경향 등 유의미한 내용을 탑재해 두었으니 한 번씩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년도 논술 우수자 전형 입시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예과 및 일부 학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내신 3등급대에서 6등급대 학생들이 합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논술 우수자 전형의 경우 학생부 교과 성적으로 인해 지원을 망설이거나 주저할 필요가 없는 전형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2026학년도 논술 우수자 전형 안내에 귀 기울여 주신 수험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이어지는 논술 모의고사 해설 특강도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연계열 일반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문을 보시면 접선의 방정식 함수의 증가함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고등학교 그 과정에서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것이기 때문에 뭐 굳이 해설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함수 4차 함수로 하나가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 4차 함수에 대해서 이 그래프 위의 점에서 접선을 그리는데 뭐 관심이 접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접선하고 기울기가 같은 그런 직선에 관심이 있죠. 그래서 원래 있었던 함수하고 그 y절편이 같도록 그렇게 이제 직선을 그리고 이 직선과 원래 함수의 그래프가 만나는 점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1-2번도 마찬가지로 그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때 이제 x좌표가 증가하고 있으면 그 x좌표에 대해서 교점의 x좌표를 이렇게 함수로 표시를 해서 이 함수가 연속이고 미분 가능이다라고 하는 것. 지금 이제 뭘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라 미분 가능이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죠. 미분 가능이라고 했을 때 그 미분 가능인 이 함수가 증가하는 것을 보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문제고요. 그리고 마지막 3번은 이제 증가하는 함수니까 이게 역함수를 가지게 되는데 그 역함수의 경우도 미분 가능이다 라고 지금 선언을 하고 있고, 그래서 특정한 어떤 위치에서 미분 계수를 구하라, 이렇게 그 1번 문항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문제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 4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는데 정확하게 그린 것은 아니고요. 이게 너무 뾰족하게 위로 올라가서 그림이 보이지 않을 것 같아서 굉장히 이제 수평으로 낮게 높이를 낮춰서 이제 그림을 그린 거고요.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쪽 x좌표 위에서 값이 이제 움직이고 있을 때 아까 이야기했던 교점의 좌표, 그걸 HT라고 두고 이 HT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였고요. 그래서 그 상태를
한번 보면 t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렇게 그 직선의 기울기가 점점 증가하고 기울기가 증가함에 따라서 교점이 자꾸만 이제 오른쪽으로 y축에서부터 멀어져 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에서 보다시피 이 HT는 그 이제 점점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부드럽게 그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분 가능일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짐작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1-1을 들여다보면 전체 이 그림을 이해한다기보다는 한 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보자라고 하는 그런 문제고요. 지금 문제는 이렇게 써져 있지는 않지만 그냥 직선 L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제가 서술하기 조금 더 편하도록 그렇게 이제 수정을 해놨고요. 먼저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을 하려면 미분부터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함수 f를 미분했고요. 그리고 x가 3일 때의 그 접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f'3을 계산을 하면 210이고요. 그리고 이 직선 L의 경우에는 기울기만 알고 있으면 그러면 y절편은 3으로 고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직선 L의 방정식은 뭐 이렇게 된다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 함수의 그래프하고 이 직선이 만나는 점을 구하는 거죠. 그 x좌표만 관심이 있으니까 두 식에서 그 y를 소구하고 이 방정식의 4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4차식을 이제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인수분해를 해보면 x라고 하는 인수는 뭐 당연히 아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거는 3차식의 인수분해인데 3보다는 큰 어떤 해가 하나 있다라고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거니까 x를 인수분해하고 나면 남는 상수항 210의 약수 중에서 3보다 큰 것, 제일 가까운데 이제 5라는 인수가 있죠. 5라는 인수를 대입해서 들여다보면 이게 근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인수분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이것 이외에 0과 5 두 점에서 만나는데 x가 0과 5 두 점에서 만나는데 이것 이외에 다른 교점이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이 뒤에 남은 2차식의 그 판별식이 0보다 작기 때문에 이 2차식은 어떤 실수 x를 가지고 오더라도 항상 양수가 되고요. 그래서 해는 5밖에 없다. 우리가 찾는 해는 5이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1-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처럼 고정되어 있는 t가 3이라는 어떤 그런 값으로 주어져 있는 게 아니라 t가 이제 변하고 있죠. t가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까 애니메이션에서 봤듯이 이 직선 LT 뭐 계산을 하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이 HT를 결정한 다음에 이 HT가 증가하는 함수임을 보이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 교점 x좌표 HT는 t보다 크다라고 그렇게 이미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T는 t보다 크다. 그런 전제하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 직선 LT는 x는 t에서의 접선과 기울기가 같고, 그렇죠? 그 다음에 교점의 x좌표는 HT고요. 그리고 y절편이 3이다라고 했으니까 y절편이 3이다라는 것으로부터 이 점을 지나고 그 다음에 이 곡선과 이 함수의 그래프와 만나는 점의 좌표가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기 때문에 저 두 점을 지난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직선이 이 두 점을 지나면 그 직선의 기울기는 그 두 점의 좌표들로부터 바로 계산할 수 있죠. 그런데 기울기가 원래 x는 t에서 이 그 함수 그래프의 접선하고 같기 때문에 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x는 t에서의 함수 f의 미분 계수하고 일치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HT가 미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에서 이제 준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분모의 이 HT를 가지고 작업을 하려면 이제 불편하니까 그걸 양변에 곱해서 분모를 정리한 다음에 다시 한번 미분을 해보면요. 이제 곱의 미분이니까 라이프니츠 법칙을 이용해서 F 쪽을 먼저 미분하고 H를 그대로 둔 것과 H 쪽을 미분하고 F 쪽을 그대로 둔 이런 형태로 좌변은 정리가 되고 오른쪽은 F0는 요건 이제 3이라고 하는 상수고 그러니까 이제 미분을 하면 결국은 이제 합성함수의 미분 형태로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ht라는 이 함수가 증가함수인 것을 보이는 것이 그게 이제 목표고, 그리고 이 함수는 미분 가능이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미분 계수가 항상 양수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을 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 미분 계수에 대한 방정식이라고 보고 그 미분 계수에 대해서 이제 풀어 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가만히 보시면 요 라인이 그래서 왜 들어간 것이냐 이제 말씀드리면 f 더블 프라임이 항상 양수예요. 그러면 일개 도함수 f 프라임은 증가하는 함수고요. 증가하는 함수인데 아까 이 ht가 t보다는 항상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더 큰 값을 f 프라임에 대입한 이쪽이 작은 값을 대입한 이쪽보다 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을 놓고 보면 분모도 0보다 크고, 그렇죠? 이게 이 부등식이죠. 그리고 분자에 곱해져 있는 요 f 더블 프라임 양수고 h도 양수입니다. 그래서 h의 미분계수는 항상 양수다. 그래서 증가하는 함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자, 1-3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3에서는 이 ht라는 이 함수가 증가하는 함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제 1대1 함수고 그 역함수를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역함수를 생각을 하면 그 역함수도 이제 미분 가능이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고민할 필요는 없고 문제에 이제 주어져 있는 거니까요. 자, 그런 상황에서 특별히 이제 그 t가 3일 때 h의 함수값을 a라고 두고 그 a라고 하는 점에서 역함수 h 인버스의 미분계수를 구해라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1-2번을 풀 때 봤던 그 등식이죠. 그 등식에 이제 t 대신에 h 인버스 s를 대입을 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 분모에 있는 ht는 그냥 s라고 바꾸면 되겠죠. 그렇게 대입해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이제 마찬가지로 분모에 있는 s를 양변에다 곱해서 왼쪽으로 옮겨 놓은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s에 대한 함수가 왼쪽에 있는 것과 오른쪽에 있는 것이 같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미분을 하면 결과가 같을 거예요. 그래서 미분을 해봅니다. 미분을 하면 이것도 이제 두 함수 s라고 하는 함수와 여기 f 프라임 안에 들어있는 저 덩어리에 이제 곱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미분하면 이렇게 곱의 미분 형태로 해서 이렇게 이제 두 조각으로 갈리게 되고요. 그리고 이 오른쪽의 것은 이제 합성함수 형태로 이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미분하면 합성함수의 미분을 적용을 해서 이렇게 이제 계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오른쪽은 그냥 f's가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의 문제는 t가 3일 때 얘기니까 그 s라고 하는 함수값 자리에 a가 지금 들어가 있죠. 그래서 s라고 적혀져 있는 자리에다가 a의 값 5를 대입해서 모든 것을 이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f 프라임 안에 들어간 것은 함수값 a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 함수값 a를 갖게 하는 h 안에 인풋 3, 그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f 프라임에 x 대신에 3을 대입하는 그런 형태가 되고요. 여기도 3을 대입하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보면 이런 형태로 이제 계산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 이것을 문제에서 요구한 h 인버스 프라임의 a가 5였죠. 그러니까 a에서의 값은 71분의 46 이렇게 이제 그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써 1번 문항을 마쳤고요. 이제 2번 문항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시문이 주어져 있는데 제시문은 뭐 가는 그냥 이제 그 미분 계수의 정의를 보고 있고, 그래서 미분 계수가 이제 극한으로 잘 정의가 되면 그러면 미분 가능이라고 한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나번의 경우에는 미분 가능의 함수가 역함수를 가진다면, 그리고 그 역함수가 미분 가능이라면
그래서 역함수가 미분 가능이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고 그냥 미분 가능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미분계수를 원래 함수의 미분계수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 관찰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로 들어갑니다. 자, 문제는 두 개의 구간으로 쪼개서 함수를 정의한 이런 함수가 하나 먼저 주어집니다. 지금 보시면 x는 0에서 구간이 쪼개져 있는데 0보다 작은 쪽, 0보다 큰 쪽 양쪽 다 지금 뭐 얼마든지 미분 가능한 그런 이제 좋은 함수들이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연속인 함수다라고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데 경계점에서 보면 0보다 큰 쪽에서 x에 0을 대입해도 값이 0이 나오고 0보다 작은 쪽에서 x 대신에 0을 대입해도 여전히 0이 나오니까 이건 연속인 함수다라고 하는 건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함수에 대해서 2-1 경우에는 a가 4분의 1일 때 이 함수가 뭐 연속인 건 이미 알고 있고 미분 가능까지 되도록 b의 값을 결정해라 라고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a에 대해서 특정 값을 주고 b의 값을 결정해라 라고 하는데 이거 한 발 더 나가면 a와 b의 관계, 그러니까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게 a와 b의 관계를 결정하는 문제도 뒤에 따라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들죠. 자, 2-2번을 보면 실수 전체에서 이 함수가 미분 가능이 되고 뿐만 아니라 역함수까지 갖도록 a, b를 선택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면 a, b의 선택이 뭐 그냥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무한히 많은 어떤 선택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최소가 되게 하는 a, b를 구해라 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되었습니다. 2-3은 그래서 2-2에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최소가 되게 하는 a, b를 정하라 라고 했는데 그렇게 정해진 a, b에 대해서 역함수를 갖도록 하게 했으니까 그 역함수가 있죠. 그래서 그 역함수를 g라고 적고 그 gx가 실수 전체에서 이제 미분 가능한 함수가 되는데 이건 제시문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어떤 특정한 위치에서 이 g의 미분계수를 구해라. 이제 제시문 나를 적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 문제로 하나씩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a가 4분의 1일 때라고 지금 정해져 있으니까 뭐 일단 미분 가능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0보다 큰 쪽, 0보다 작은 쪽에서 따로따로 미분을 해보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0보다 큰 쪽, 0보다 작은 쪽 다 이제 미분 가능이다라는 건 얼른 보이니까 미분 가능이다 선언을 해놓고 이 함수가 정의역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게 하려면 그러면 x는 0인 자리에서 미분 가능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미분 가능이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이제 판단하는 것은 x는 0이라는 자리를 경계로 좌우의 함수가 따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정의를 이용한 그런 미분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정의대로 보자면 미분 계수를 정의하기 위한 요 분수식을 h가 0보다 큰 쪽에서 0보다 작은 쪽에서 각각 접근해서 극한들을 계산한 다음에 극한이 같다라고 그렇게 이제 결론이 나와야 이제 미분 가능이 되는 거죠. 그래서 0보다 큰 쪽 이 극한을 계산을 해보면 1 더하기 a 파이가 되고요. 0보다 작은 쪽 또 극한을 계산해 보면 2 더하기 2b 파이가 되고요. 그래서 0에서 미분 가능이 되려면 이 두 값이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같다라고 놓고 이제 a, b의 관계식을 이제 만들어 보면 a 빼기 2b는 8분의 1이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는 a가 4분의 1일 때 b의 값을 결정해라 라는 거니까 a에다 4분의 1을 넣고 b의 값을 계산하면 되겠죠. b의 값이 8분의 1 빼기 2파이분의 1이다 라고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자, 이제 2-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2-1에서 이 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게 될 조건을 이렇게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함수가 역함수를 가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이게 정의된 전체, 그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는 함수이거나 감소하는 함수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 함수가 이제 기본적으로 1대1 함수가 돼야 역함수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증가하다가 감소한다든지 감소하다가 증가한다든지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이제 1대1이 깨지기 때문에 그 실수 전체 구간에서 증가하거나 감소해야 된다. 그러면 이게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금 이게 그 미분 가능인 함수로 이렇게 잡아 놓았기 때문에 만약에 증가하는 함수라고 한다면 어떤 특정 지점에서 이 미분 계수가 0보다 크다. 그러면 이제 증가하는 함수. 또는 어떤 특정 지점에서 미분 계수가 0보다 작다 하면 이게 감소하는 함수. 그렇게 이제 될 텐데 그럼 어디에서 내가 그 미분 계수가 0보다 크다 또는 0보다 작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느냐 하면 이 함수를 공부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코사인이라고 하는 초월함수가 들어있기 때문인데 그 코사인이라는 함수가 0이 되도록 그 처리를 해버리면 그러면 이제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게 이제 쉬워진단 말이죠. 그래서 코사인이 0이 되게 하기 위해서 F'에 2분의 1을 대입해주면 코사인의 2분의 파이가 돼서 그러니까 0보다 큰 상황이죠. 이제 코사인 2분의 파이는 0이 되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미분 계수가 1이 된다. 0보다 큰 값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그러면 적어도 x가 2분의 1인 점 근방에서는 이 함수가 증가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역함수를 가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어느 한 점에서 증가하는 상황이라 그러면 실수 전체에서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는 함수가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분 가능인 함수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증가하기 위해서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도함수 값이 미분 계수가 다 이제 0 이상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을 찾느냐면 이 미분 계수가 0보다 큰 상태에서 항상 0보다 커야 되겠다. 또는 이 미분 계수가 0보다 작은 상태에서 항상 0보다 커야 되겠다라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저 코사인이라는 함수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사인이라는 함수를 직접 다루기보단 예를 들어서 여기 코사인 파이 x 되어 있는 그 값을 그냥 t로 처분을 해서 그러면 이게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는 1 더하기 a 파이 곱하기 t인데 이 t가 뭐냐면 코사인이에요. 그런데 코사인의 범위가 절대값이 1보다 커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값이 0보다 항상 크거나 같게 되는 그런 a 그걸 이제 찾는 게 되는 거죠. x가 0보다 작은 상태에서는 이제 코사인 2파이 x가 t가 되고 그래서 코사인 2파이 x를 t로 놓게 되면 저 범위에서 f'은 2 더하기 2b파이 곱하기 t 이렇게 되니까 그게 t가 절대값이 1보다 작거나 같은 그런 조건에서 항상 이제 0보다 크거나 같게 되도록 그렇게 a와 b의 범위를 결정하면 되는데 이게 그 두 가지 경우 모두 다 a와 b의 절대값이 파이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그 결과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문제가 뭐냐면 그런 a, b들 중에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최소가 되도록 a, b를 결정해 달라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그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변수가 두 개인 것 같아 보이지만 앞에서 이 실수 전체에서 이게 연속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a 빼기 2b가 파이분의 1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제 a 대신에 b 더하기 2b 더하기 파이분의 1을 이제 대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분모에 그 다른 숫자들이 나타나는 걸 이제 최소화시킬 수 있죠. 그렇게 한 다음에 완전 제곱꼴로 고치게 되면 이 모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모양이 최소가 되기 위해서는 이 완전 제곱 형태, 이 제곱으로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이 이제 0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b는 마이너스 5파이분의 2가 되고 a는 5파이분의 1이
되어야 이게 이제 값이 최소가 된다라는 얘기인데, 자, 이렇게 잡아놓고 나면 우리가 앞에서 A와 B가 만족시켜야 되는 조건을 언급을 했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이 범위 안에 있어야 이 함수 f가 실수 전체에서 역함수를 갖게 되죠. 그 조건 안에 이 값들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 봤던 이 함수 f가 실수 전체에서 역함수를 갖게 하는 a, b의 조건이 여기에 이제 충족이 되고, 그 상태에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a, b 값이 이렇게 주어질 때 이제 최소가 된다라는 걸 확인했으니까 바로 이 값들이 우리가 찾는 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2-2 끝나고 이제 2-3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역함수를 g라고 두고 g의 값들을 계산을 하는 건데요. 자, 계산을 위해서 일단 앞에 2-2번에서 A는 5파이분의 1, B는 마이너스 5파이분의 2다라고 하는 건 이제 확인이 된 상태고요. 지금 저 G라고 하는 함수 안에 G가 됐든 G'이 됐든 들어가 있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1이라고 하는 것들은, 저 값들은 F라는 함수의 함수값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F라는 함수의 함수값들이 마이너스 5가 될 때, 마이너스 2가 될 때, 1이 될 때 X가 어떤 값이냐, 방정식을 푸는데 이 방정식을 있는 그대로 여기다 놓고 풀려고 하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인이라는 함수도 지금 들어가 있고 복잡하죠. 그래서 그렇게는 일을 못하고 그냥 사인이 0이 되면 이 함수값을 그냥 바로 읽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인이 0이 될 때 혹시 f라는 함수의 함수값이 정수가 되나 하는 거를 그냥 이제 보는 거예요. 다행히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면 이 f라는 함수는 증가함수고 1대1 함수니까 그 정수값을 갖는 그 위치는 지금 이렇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저 값들을 찾았다고 해서 그거 말고 다른 값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그 값을 찾았든 그 값밖에는 다른 풀이가 없을 거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관찰을 두고, 그러면 얼른 f 함수값이 5인 경우가 x가 마이너스 2분의 5일 때, f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2인 경우가,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1일 때, f 함수값이 1인 경우가 x가 1일 때, 그렇게 이제 관찰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걸 찾고 나면 그러면 미분해서 각각 미분계수를 구할 수 있죠. 이 미분계수를 구하는 이유는 재심은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미분계수들의 역수들이 우리가 찾고 있는 G'의 값들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F'의 값들로 찾아놨던 5분의 14, 5분의 6, 5분의 4의 역수들이 우리가 찾는 G'의 값들이다. 그래서 14분의 5, 6분의 5, 4분의 5가 우리가 찾는 값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자, 문항 2번이 끝났고요. 문항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일반 학과들한테는 이제 3번에 해당하고 의예과를 지원하시는 분들한테는 1번에 해당하는 그런 이제 문제가 되겠고요. 제시문은 첫 번째는 탄젠트의 미분이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제시문 나는 치완적분, 이제 추상적으로 이렇게 적혀져 있어 그렇지 그냥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지금 주어져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의 경우에는 탄젠트 함수의 덧셈 정리. 그러니까 뭔가 모르지만 계속 탄젠트하고 관련된 이야기들이 여기 나오게 될 거다라고 이제 짐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문항을 보시면 탄젠트하고 관련된 것이 나올 것이다라고 짐작을 했는데 함수 f는 탄젠트는 일단은 안 보이고요. 코사인과 사인 더하기 코사인의 곱을 분모로 둔 그런 함수, 그걸 f라고 이제 우리한테 주어졌고요. 이 f라는 함수를 0부터 4분의 파이까지 그 구간에서 정적분을 계산해라. 그 다음에 0부터 4분의 파이까지 그 구간에서
이 함수 f에 세타 대신에 4분의 파이 빼기 세타를 대입을 해도 결과가 같다. 원래 사인 함수가 굉장히 많은 대칭성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도 그런 대칭성이 여기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라 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약간 뜬금없어 보이긴 하지만 지금 한참 삼각함수들이 막 난무하고 있었는데 삼각함수는 온데간데 없고 1 더하기 x제곱 분의 자연로그의 1 더하기 x, 그것을 0부터 1까지 정적분 계산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3-1, 3-2에서 우리가 공부하고 얻었던 그 결과들을 이용을 해서 값을 계산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3-1부터 보면요. 정적분을 계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f라는 함수의 분모 분자를 코사인 제곱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드디어 원래 모양으로는 탄젠트가 보이지 않았는데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게 완전히 탄젠트로만 적혀져 있는 그런 함수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적분을 계산을 하는데 적분을 계산을 하려고 보니까 지금 보면 여기 1 더하기 탄젠트 세타가 있는데 그걸 미분하면 그게 정확하게 시컨트 제곱이 되죠. 이거 앞에서 봤던 정적분의 치환적분 형태로 이 문제가 주어져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1 더하기 탄젠트 세타를 통째로 무언가 다른 것으로 이제 치환을 해서 적분은 그렇게 하게 될 텐데 적분을 해서 그걸 다시 세타를 이용한 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타가 0부터 4분의 8까지 움직이는 동안은 탄젠트 세타가 뭐 이제 음수가 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절대값은 굳이 안 써도 되는데 일단 그 형태로 그 절대값을 붙여놨고요. 그래서 세타에 0을 대입하면 탄젠트가 0이고 그러면 그 자연 로그 안에 1 들어가면 값이 0이니까 그건 그냥 사라진 것이고 세타에 4분의 파이를 대입한 것이 1 더하기 탄젠트 세타가 2가 되고 거기에 자연 로그니까 답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모양은 이 뒤로도 계속 나오게 됩니다. 아까 3-3에서 우리 피적분 함수의 모양이 이것과 일치하지는 않지만 적당히 변형을 하면 이것과 비슷한 형태가 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드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제 3-2로 넘어가겠습니다. 대칭성을 보여라 라고 하는 건데요. 풀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부터 보시겠지만 여기 풀이라고 한 데 있고 별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풀이 하나를 던져놓고 나서 그 다음에 별해를 얘기하는데 별해부터 먼저 나왔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원래 이제 출제진들이 제시했던 첫 번째 풀이가 있는데 그 첫 번째 풀이를 여러분들한테 던져놓고 그렇게 이제 풀이를 모범 답안으로 보고 해 나가는 게 저한테는 좀 부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조금 더 접근이 쉬울 것 같다고 해서 이거부터 먼저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별해에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별해 1이 있었으면 적어도 별해 2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풀이를 적어도 3개는 제공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원래 삼각함수 뭐 얘기가 나오면 뭐 온갖 가지 방법들을 이용해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뭐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아까 제가 강조를 해드렸던 f세타를 1 더하기 탄젠트 세타분의 시컨트 제곱 세타 이렇게 이제 변형을 시켜놓고 이것에 대해서 작업을 합니다. 세타 대신에 4분의 파이 빼기 세타를 집어넣고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걸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f세타 전체를 한꺼번에 보는 거는 이제 조금 복잡하니까 탄젠트만 먼저 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재심은 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덧셈 정리를 놓고 4분의 파이에서는 탄젠트 값이 1이니까 그걸 이용해서 적어 놓은 것이고요. 탄젠트는 이제 간단하고 시컨트의 경우에는 시컨트 제곱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시컨트 제곱은 1 더하기 탄젠트 제곱이죠.
그렇게 이제 옮겨 적은 다음에 탄젠트 4분의 파이 빼기 세타를 앞에서 계산을 했으니까 그대로 이제 집어 넣은 겁니다. 그대로 집어 넣어서 여기 1 더한 것까지 해서 이제 한 분모 안에 모든 것을 집어 넣으면 분자에서 적당히 지워지는 부분이 나와서 저렇게 이제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 더하기 탄젠트의 전체 제곱, 그게 이제 분모에 있고 분자는 2배의 세컨트 제곱. 원래 F세타가 이렇게 생겼는데 뭔지 모르게 좀 복잡해지긴 했지만 비슷한 모양이다 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입니다. 자, 이제 분자와 분모를 따로따로 들여다봤으니까 F라는 함수 전체에다가 4분의 파이 빼기 세타를 대입해서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분모와 분자가 따로따로 위에서 이제 계산이 되어 있고요. 자, 이것을 복잡한 번분수로 되어 있는데 그걸 다 정리하고 나면 이런 형태가 되고, 이건 원래 F세타의 모습과 일치한다. 그래서 세타 대신에 4분의 파이 빼기 세타를 이용을 하더라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 이 함수는 그러한 대칭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원래 출제 교수님들이 모범 답안으로 제시했던 첫 번째 풀이를 보겠습니다. 뭔가 새로운 함수를 던져놓고 그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이 부분이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은 부분이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건데, 생각을 해보시면 이거 3-1 풀 때 정적분 계산하기 위해서 정적분 이전에 원래 피적분 함수의 원시 함수를 계산한 것이 이거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이 전혀 불가능한 그런 형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원래 함수 F세타의 적분한 형태다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해서 뭔가를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미 이건 이제 본 사실이고요. 문제는 이제 그 다음인데, 여기 그 대문자 F에다가 4분의 파이 빼기 세타를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탄젠트가 거기 있으니까 탄젠트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이걸 계산해서 정리해보는 거죠. 정리를 해보면 로그 함수의 성질이 이렇게 분수식이 로그 함수에 들어가면 분자의 로그 함수 빼기 분모의 로그 값, 이렇게 지금 되어 있으니까 결과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는 대뜸 원래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 이 대문자 F는 소문자 F의 부정적분이었다, 적분이었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럼 미분하면 소문자 F, 원래 우리가 가지고 공부하던 그 함수가 나타난다라는 것인데, 문제는 여기 왼쪽에 있는 것을 미분하면 여기 세타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 마이너스가 어디로 가서 사라진 거냐면 여기 이 대문자 F하고 같은 것이 여기 상수 빼기 대문자 F세타였거든요. 여기 마이너스가 있었기 때문에 미분하면 이쪽에서도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마이너스와 오른쪽에 있는 마이너스가 상쇄돼서 이 두 개가 같다, 그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별의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조금 다른 형태예요. 이건 직접적으로 여기에서, 그러니까 좌변에서 뭔가를 해서 계산해서 우변으로 가는 것, 이게 예전에는 그 교육과정에 들어있어서 뭐 열심히 계산해서 결과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까지 확인하고 하긴 했는데, 그렇게는 지금 잘 안 쓰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 코사인 안에 4분의 파이 빼기 세타를 집어넣고 그걸 풀어보면 코사인 4분의 파이나 사인 4분의 파이나 값이 이 루트 2분의 1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앞에다 루트 2를 곱해주면 좌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그 결과를 어느 정도는 예측하고 이 좌변을 우변으로 쓸 수 있어야 뭔가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된다고 치고, 그러면 원래 우리 F라는 함수는 탄젠트를 이용해서 적혀져 있던 것이 아니라 사인 코사인을 이용해서 적혀져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적혀져 있었는데 여기
괄호안에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를 위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이제 고쳐서 쓰면 그럼 이제 루트 2 곱하기 코사인 4분의 파이 빼기 세타인데, 자, 이거 세타 안에 4분의 파이 빼기 세타를 대입하면 이것이 오른쪽에 있는 게 되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왼쪽에 있는 게 되잖아. 결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세타 대신에 4분의 파이 빼기 세타를 대입하면 이 형태, 동일한 형태의 식이 나오기 때문에 이 두 개는 원래부터 같은 거다. 자, 이게 3-2의 세 번째 풀이가 되겠습니다. 3-3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정적분을 계산해라 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x를 탄젠트 세타로 치환하면, 이 아까 제시문에서 봤던 그 정적분의 치환 적분하고는 살짝 다르긴 한데요. 어쨌든 치환 적분을 이렇게 쓸 수도 있죠. 그래서 x 대신에 탄젠트 세타를 쓰면 그러면 이제 분모는 1 더하기 탄젠트 제곱 세타, 그거는 시컨트 제곱이고요. 자, 그 다음에 분모는 그냥 1 더하기 탄젠트 세타, 그리고 이제 x가 탄젠트 세타이기 때문에 여기 dx를 d 세타로 고치려면 여기 시컨트 제곱이 곱해져서 나오게 되죠. 그렇게 이제 됩니다. 그러면 분모하고 분자가 여기 분모가 시컨트 제곱이니까 그게 서로 이제 약분되어서 요 정적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적분의 끝을 이제 x가 탄젠트 세타니까 x가 0일 때 세타 0이고요. x가 1일 때 세타가 4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고요. 자, 이걸 계산을 하기 위해서 조금 이제 묘기를 부리는데요. 여기 지금 피적분 함수가 앞에서 왔던 대문자 f예요. 그렇게 이제 고쳐서 적는데 요게 요것과 동일하진 않아요. 요것과 동일하진 않은데 적분 변수 세타를 바꾸는 거예요. 4분의 파이 빼기 세타로 바꾸면 그러면 세타가 0일 때 4분의 파이 빼기 세타는 4분의 파이, 그 다음에 세타가 4분의 파이일 때 4분의 파이 빼기 세타는 0, 이렇게 되죠. 적분의 아래끝 윗끝이 바뀌었는데 여기 치환하고 있는 이 변수에 세타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적분 전체에 마이너스 부호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이너스 부호를 지우면서 아까 바뀌었던 적분의 아래끝 윗끝을 바꾼 그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정적분과 두 번째 정적분이 같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이제 보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대문자 f에다가 4분의 파이 빼기 세타를 대입한 것은 아까 계산해 봤을 때 이렇게 되었죠. 자, 그리고 나면 여기 로그 값은 상수니까 구간의 길이를 곱해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 적분은 이 모양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앞에 동일한 적분이 있잖아요. 적분을 어떻게 계산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동일한 것이 여기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정적분을 저쪽 맨 왼쪽에 좌변으로 넘겨 놓으면 그러면 이 정적분의 2배 한 것이 값이 요거다 라고 하는 결론을 얻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정적분의 값을 요 값을 2로 나눈 것으로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적분 값이 저렇게 된다. 8분의 파이 곱하기 자인 로그 2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겠습니다. 별해가 붙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앞에서 본 거랑 똑같아요. 첫 번째 풀이하고 똑같은데 일부러 여기에 1이라고 하는 상수로 곱한 것을 써놨어요. 사실 아무 효과도 없죠. 그런데 앞에다 저 1을 그냥 곱해놓은 이유는 여기에다가 부분적분이라고 하는 기법을 공헌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이라고 적혀져 있는 것이 세타를 미분한 것이 곱해져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세타를 되살리고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요 함수는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런 형태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부분적분이라는 것이 뭐냐면, 자, 첫 번째 함수를 미분한 것과 두 번째 함수의 곱, 이런 형태의 적분은 첫 번째 함수, 두 번째 함수의 곱에서 첫 번째 함수는 그대로 두고 이 두 번째 함수를 미분해서 곱한 것의 적분 형태로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세타는 어디에서 온 거냐면 미분한 결과 여기 1이 되는, 여기 첫 번째 조각에 있는 세타, 그게 이제 살아온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나머지는 전부 여기 로그 안에 1 더하기 탄젠트 세타가 들어있는 저걸 미분한 결과입니다. 자, 이렇게 되거든요. 자, 여기 첫 번째 조각을 계산한 결과가 4분의 파이 곱하기 자연 로그 2고요. 오른쪽은 그냥 이제 그대로 둔 거예요. 자, 요걸 지금 어떻게 계산할지는 방법이 잘 없어요. 지금 잘 모르겠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면 아까 이 3-3의 첫 번째 풀이에서 봤던 것과 비슷한 짓을 하는데요. 이 정적분 어떻게 계산할지 모르겠지만 그 값을 그냥 통째로 대문자 i라고 쓰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형태를 보면 여기 세타를 빼고 남은 나머지 요만큼이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소문자 f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걸 세타 곱하기 소문자 f 형태다라고 두고 이걸 계산하는 신용을 하자라는 거예요. 이것도 정확하게 지금 계산하는 게 아니라 계산은 신용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거 아까 첫 번째 풀이에서 봤던 것처럼 세타라고 하는 변수로 적분하지 말고 4분의 파이 빼기 세타로 적분을 하자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여기 적분의 아래 끝과 위 끝이 바뀌고 여기 마이너스 때문에 마이너스 부호가 전체 튀어나오면서 서로 상쇄돼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봤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면 지금 요거는 그냥 같은 덩어리로 두고요. 이걸 전개하는데 지금 여기 소문자 f의 경우에는 아까 대문자 f는 이것과 정확하게 같은 것이 아니었는데 소문자의 경우에는 이게 f세타하고 같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3-2였죠. 그 3-2를 이용해서 f세타로 그걸 고칩니다. 자, 그러면 4분의 파이는 상수니까 적분 바깥으로 튀어나가고요. 그게 여기 4분의 파이를 전개해서 놓은 거고요. 세타를 전개해서 둔 것은 원래 함수 적분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지 몰라서 그냥 대문자 i로 그냥 두었었으니까 그건 대문자 i라고 두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소문자 f의 정적분은 3-1에서 계산했잖아요. 로그 2라고. 그걸 여기다 적어요. 자, 그러면 중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다 무시하고 여기 대문자 i 요것이 양쪽에 있는데 대문자 i 요것을 저쪽 제일 왼쪽 끝으로 넘기면 뭔가 지워져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2배 i가 되고 그게 어떤 상수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i는 우여곡절 끝에 계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계산이 끝났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우리한테 적분 문제로 주어졌던 그거는 정확하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한테 주어졌던 적분은 요거였고요. 치환을 해서 얻은 것이 요거였어요. 그런데 그거를 정확하게 그걸 가지고 계산한 게 아니라 뭔가 변형을 해서 한 조각을 떼내고 남은 나머지를 i라고 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정적분은 여기 마지막에 있는 요거 4분의 파이 곱하기 로그 2 빼기 요걸 i라고 뒀으니까 그 i라는 거예요. 그래서 값은 조금 아까 봤던 값이랑 동일하지만 이 계산까지 해줘야 채점을 할 때 온전한 답으로 인정을 하겠죠. 값은 8분의 파이 곱하기 자연 로그 2의 값이다. 자, 이것으로써 일반 학과의 3번 또는 의예과의 1번 문제는 끝났습니다.
자, 이제 의학과 2번으로 가겠습니다. 제시문 가는 그냥 접선의 방정식.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제시문 나는 뭐 좌극한, 우극한이 같으면 그러면 우리가 뭐 극한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이제 문항으로 가보겠습니다. f라는 함수를 새로 이제 정의를 하는데 지금 형태를 보면 이 함수의 정의역은 지금 x가 1부터 k까지, k부터 16까지. 그러니까 나는 이 함수를 x가 1부터 시작해서 16이 될 때까지 그 범위 안에서만 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1부터 k까지 구간에서 보면 형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x절편이 1이고 k인 2차 함수. 그런데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그 구간 안에서 이 f의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놓이도록 그렇게 이제 포물선의 일부를 지금 보고 있는 거고, 이 x가 k보다 큰 쪽에서 보면 k에서부터 16까지 k와 16이라고 하는 두 그 x절편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포물선의 꼭지점이 x축보다 위에 있는 그런 포물선 조각, 이렇게 지금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거고요. 자, 그런 상태에서 GT라고 하는 새로운 값을 뭐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게 뭐냐면 y는 tx,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네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그 기울기가 0보다 큰 그런 형태. 이 직선하고 원래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 이렇게 이제 문제가 주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뭐 그래프는 나중에 풀이해서 나오니까 그때 가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2-1번 문제는 뭐냐면 원점을 지나고 0보다 큰 쪽에서 그래프하고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 지금 원래 f라는 함수가 두 조각이 있는데 두 조각 중에 첫 번째 조각에 대해서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조각에 접하는 그런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자, 그 다음에 2-2의 경우에는 a에다가 특정한 값을 줬고요. k도 특정한 값을 줬네요. 자, 그렇게 해놓고 나서 g의 함수값이 3이 되는, g는 함수 값이 뭐냐면 교점의 개수니까 이건 이제 정수예요. 그러니까 g의 값이 3이 되는 그런 t를 구해라,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3 문제는 밑에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s라고 하는 특정한 위치보다 큰 쪽에서 t가 s 쪽으로 접근을 하면 g의 값이 0이다. 그러니까 기울기가 s보다 크면 이 y는 tx 이 직선이 저 함수 f의 그래프를 만나지 않는다, 그런 얘기겠죠. 그 다음에 이 t가 그 정해진 그 s보다 작으면 이 g의 값이, 그러니까 저 교점의 개수가 4다. 4점에서 만난다. 서로 다른 4점에서 만난다. 지금 그런 얘기네요. 그런 s가 존재하도록 하는 a와 k의 짝을 구해라. 전부 구하는 거는 좀 확실히 무리일 것 같아 보이는데 a가 유리수다, 그리고 k는 자연수다, 이렇게 조건을 제약을 하면 그러면 아마 충분히 구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하죠. 2-1. 이건 굉장히 정직한 문제예요. 그냥 순서대로 계산을 하면 되겠죠. 이제 y를 이걸 전개를 해서 미분을 해서 미분 계수를 계산한 거고요. 자, x는 c에서 접한다, 접선을 구한다라고 생각하면 이 점을 통과하고 기울기는 여기 x 대신에 c를 대입한 걸 테니까,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접선이
원점을 지나는 게 우리가 원하는 거죠. 원점을 지난다라는 말은 x에다 0, y에다 0을 대입해도 이 등식이 성립한다라는 얘기니까 집어넣으면 그러면 c제곱은 k 이렇게 될 거고요. c가 뭐냐면 이 접선의 접점이거든요. 접선의 접점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그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기 그 x는 0보다 큰 쪽에서 접한다. 그런 접선을 구해라 라고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c는 이 두 제곱근 중에 플러스에 해당하는 그 제곱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하는 직선의 방정식은 뭐 절편은 그냥 원점이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2-1번이고요. 자, 2-2번을 이해하기 위해서 뭐 아까 잠시 뒤로 미루었던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2-2번 문제에서 요구하는 그 상황을 지금 본 거예요. 그 상황이 뭐냐면 K는 3. 여기 이제 X절편이 K가 3이죠, 지금. 그리고 A는 4분의 1을 넣고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무덤에서 접하는 접선, 두 번째 이 포물선에 접하는 접선, 이렇게 이제 두 개를 그려놓은 거고요. 자, 이 접선의 기울기가 작아지면 더 많은 점에서 만나죠. 접선의 기울기가 커지면 만나는 점의 개수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이 사실을 관찰을 하면 어쨌거나 GT는 뭔가의 개수를 센 거니까 정수고요. 그런데 그 정수값은 0이 될 때도 있고 4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0부터 4까지의 값을 가지는 그런 정수가 될 거고요. t가 커지면 GT는 정수값으로 띄엄띄엄 함수값을 가질 수밖에 없으니까 연속적으로 그렇게 줄어들지는 않겠지만 어쨌거나 t가 커짐에 따라서 g의 함수값이 커지는 일은 없습니다. 줄어드는 경우들이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2-2번을 보면 3이 된다라는 얘기는 이 두 개 포물선 조각 중에 어느 하나하고는 접하고 나머지 두 개하고는 두 점에서 만나야 하는 거죠. 앞 슬라이드에서 그림으로 미리 이제 살짝 훔쳐봤지만 K 이하의 작은 그 포물선에서 접하고 그 뒤에 따라오는 큰 포물선에서는 두 점에서 만나는 그런 형태가 될 텐데 그건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본 거고 여기 우리가 이제 풀이를 적을 때는 대수적으로 이걸 다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2-1에서 봤던 것처럼 접선 1부터 K 사이에서 접하는 그런 경우를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K부터 16까지 사이에서 접하는 그런 건 이제 또 따로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뭐 2-1에서 봤던 것처럼 T를 구하는 거는 방법이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T 값이 저렇게 될 때 그 접선이 원점을 지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경우 중에 어떤 T 값을 가질 때 어떤 경우에 한쪽 포물선 조각에서 접하는데 다른 쪽 포물선에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두 개 접선을 각각 계산을 했고 두 번째 K부터 16까지 사이에서 접하게 되어 있는 이 직선은 왼쪽에 작은 포물선 1부터 K까지의 그 포물선 조각하고는 만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고 그래서 T가 4 빼기 2루트 3일 때 그리고 접선의 기울기죠. T가 이때 왼쪽에 1부터 K까지 그 포물선 조각에 접하고 그리고 오른쪽에 K부터 16까지의 포물선과 두 점에서 만나서 G가 3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T는 4 빼기 2루트 3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3으로 가겠습니다. 어떤 특정한 위치 S라고 하는 T 값이니까요. T 값은 그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기울기를 기준으로
기울기가 그보다 크면 이 직선과 원래 함수의 그래프가 만나지 않는데 기울기가 그보다 작으면 그러면 서로 다른 네 점에서 만난다. 이게 언제 그 상황이 발생하느냐 하면 이 직선 자체가 여기 t라고 적었는데 이제 s라고 숫자를 정해놓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게 s가 맞겠죠. 저 직선 자체가 1부터 k까지 그 포물선 조각에도 접하고 그 다음에 k부터 16까지의 포물선 조각에도 접하는 두 개의 포물선에 동시에 접하는 그런 경우에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그게 이제 같은 직선에 의해서 일어나려면 2-2번에서 각각의 그 접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구했었는데 그게 같은 기울기라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A와 K의 어떤 관계식이 나오는데 지금 이 관계식을 만족시키는 AK 순서상이면 항상 이제 그 문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G의 값이 이제 4였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0으로 뛰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인데 그걸 전부 다 구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A는 유리수고 K는 자연수인 그런 그 AK 쌍을 구해라라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거 형태를 보면 A를 K의 식으로 표현하는 게 훨씬 쉬우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갖고 정리를 해보면 K가 정수라고 했을 때 K에 대한 식 A가 유리수가 되려면 여기 제곱근 요거 하나가 유리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K는 지금 정수인 상태에서 저 제곱근이 유리수가 되려면 K가 완전 제곱수라야죠. 근데 지금 K가 그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가 1은 안 되고 1보다 크고 16은 빼고 16보다 작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사이에 완전 제곱수는 4하고 9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A를 계산하면 A는 당연히 유리수겠죠. 자, 그러니까 구하는 경우는 K가 4일 때 A는 4분의 1 그리고 K가 9일 때 A는 4 이렇게 두 개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게 문항 2번의 끝이고요. 이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의예과의 3번 문제입니다. 자, 제시문의 가는 뭐 함수의 좌극한에서 그 극한이라고 하는 것을 그 정의를 하는 그런 형태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나는 제시문 나는 연속이다, 연속이 아니다, 뭐 이런 상황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항을 보겠는데요. 먼저 무언가 이제 f라는 함수가 있고 그것으로부터 또 만들어지는 또 다른 함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항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사전 작업이 좀 복잡하게 있는 상황인데 이 f라는 함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0 이상의 실수에서 정의된 그런 함수고요. 0에서는 함수값이 0이고요. 그 다음에 정수, 인접한 두 정수를 양끝점으로 하는 그 구간 안에서는 그래프가 직선이다.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정의된 전체에서 연속이다라고 했으니까 정수점에서 연속이고 정수점 이제 좌우에서는 그래프가 직선처럼 되어 있는 거니까 결국은 이 f라는 함수의 그래프는 이제 꺾은 선이 되겠죠. 매 정수에서마다 직선이 꺾일 수도 있고 꺾이지 않을 수도 있고 뭐 그런 형태의 그래프를 가지는 그런 함수다라는 거고요. 자, 이 함수에 대해서 g와 h라고 하는 또 다른 함수를 만드는데요. 말이 되게 복잡하네요. 자, g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뭔가 함수값을 알파라고 한대요. 근데 뭐 어떤 알파냐 하면 지금 범위 안에 모든 t에 대해서 범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그 g 안에 들어가 있는 인풋으로서의 x 그러니까 0부터 x까지 그 구간 전체에서 함수값은 알파에서의 함수값보다 클 수 없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f알파가 최대값이라는 얘기죠. f알파가 이 구간에서 최대값이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함수 f가 최대값을 하나만 가졌으면 고민 안 해도 되는데 최대값이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잖아요. 최대값이 여러 개면 그러면 어떻게 함수 값을 결정하느냐? f라는 함수가 최대값이 되게 하는 가장 큰 값, 알파. 그걸 g라는 함수의 함수값으로 주겠다라는 거예요. 복잡하죠. 자, 그러면 h는 똑같아요. 다른 모든 게 똑같은데 지금 이 부등호의 방향만 반대로 뒤집혀져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알파에서 최소값이 되는데 f라는 함수가 최소값이 되는 알파라고 하는 자리 중에 제일 큰 것, 그보다 더 큰 자리에서는 최소값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런 알파를 h 함수값이라고 두자. 뭐 되게 복잡해요. 천천히 이 3번 문항을 읽어가면서 풀어가면서 이 g라는 함수, h라는 함수를 이해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번 문항을 보면 첫 번째 문항은 f라는 함수가 구간마다 막 꺾여 있는 게 아니라 f는 ex 해갖고 그냥 직선으로 쭉 뻗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굉장히 단순한 상황이고 g하고 h를 바로 읽어낼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g하고 h를 바로 읽어내라. 그런 얘기고요. 3-2는 이제는 정수에서 함수값이 음수를 거듭 제곱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n이 1 커질 때마다 f라는 함수의 고점에서의 함수값이 x축 위에 있다가 x축 아래에 있다가 이렇게 위아래로 진동하면서 지금 -2 절대값이 1보다 큰 물건을 거듭 제곱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절대값이 커지는 그런 형태로 f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f는 우리한테 연속이라고 지금 던져져 있는데 지금 문제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 g가 불연속인 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g라는 함수가 불연속이 되는 점들을 찾아라. 찾는데 이거 무한히 많을 거니까 그냥 개수를 유한하게 특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a가 10보다 작은 이거를 구해라. 전부 찾아라. 이렇게 이제 문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좀 고민해봐야 되겠지만 어떤 분석을 해보기로 하고요. 문항이 아직 안 끝났죠. 3-3. 요거만 따로 뺐다라는 건 이제 문제 서술이 굉장히 길다는 얘기인데 n이 8 이하의 홀수일 때 n-1부터 n까지 그 구간에서 g하고 h가 함께 나오네요. gx 빼기 hx가 기울기가 직선의 일부이고, 그러니까 g 빼기 h는 아까 3-2에서 문제에서 보면 g라는 함수, h라는 함수가 불연속일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함수의 그래프가 직선이다라는 얘기는 적어도 저 구간에서는 연속이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제 불연속점이 있을 수는 있는데 있다면 지금 여기 구간에서 빠진 양끝점, 그러니까 정수점에서만 불연속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형태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원래 함수 f가 주어지기 전에는 g나 h나 뭐 얘기한다라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사실은 먼저 f를 서술하고 나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서술을 한 것은 뭐냐면 이 g하고 h의 어떤 조건들을 먼저 나열을 하고 나서 그 나열된 g, h의 조건들로부터 f라는 함수를 천천히 결정해 가는 그런 형태로 문제가 이제 진행이 될 거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은 또 뭐냐면 아까는 n이 8 이하의 홀수인데 이번엔 8 이하의 짝수예요. 그럼 이제 정수들을 빠짐없이 이제 다 언급한 게 되니까. 자, 그러면 동일하게 이제 gx 빼기 hx인데 그 그래프가 역시 또 직선의 일부다라고 얘기를 해요. 마찬가지로 이제 g나 h나 그 정수를 양끝점으로 하는 그리고 그 정수점을 배제한 그 열린 구간에서는 연속이다. 그러니까 불연속점은 정수 자리에서만 발생하도록 그렇게 이제 주어졌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지금 -1의 거듭제곱 형태로 그 기울기가
주어져 있잖아요. 기울기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둘 중에 하나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후에 천천히 분석을 해볼 텐데 G나 H나 연속이라고 한다면 기울기가 0이거나 1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기울기가 0이거나 1인 그런 직선에서 기울기가 0이거나 1인 직선을 빼버리면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 그래프가 가질 수 있는 기울기는 0, 1, 마이너스 1 이 세 개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0이 되는 때가 언제고 1이 되는 때가 언제고 마이너스 1이 되는 때가 언제고 뭐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경우는 일단 다 서술을 한 거다라고 그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G가 됐던 H가 됐던 어쩔 수 없이 불연속점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 불연속점들은 X가 정수일 때만 발생한다. 정수라고 해서 모두 불연속점이 된다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불연속점이 발생하는 위치는 정수들을 해서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고요. 자, 그리고 이제 F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앞에 이제 두 가지 조건이 주어져 있는데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하면 F가 많은 제약이 있겠지만 여기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이 정수들 사이의 구간에서는 이 함수 F의 그래프가 그 직선이 되도록 선분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원래 전제 조건이 이 3번 문항 전체 전제 조건이 그렇게 주어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기울기가 절대값이 2 이하인 그런 선분이 되도록 그렇게 지금 제약을 가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은 추가로 그 F라는 함수에다가 제약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 G하고 H의 그 조건들을 이용해서 F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상당 부분 축소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F의 그 정수들 사이의 그 구간에서의 기울기가 절대값이 2보다 커지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인해서 F에 대해서 큰 제약이 주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문제의 설정 부분이고요. 진짜 문제는 뭐냐면 0부터 8까지 이 함수 F의 정적분이 그러니까 F가 어떤 모양이냐에 따라서 이제 그 정적분 값이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할 텐데 최대가 되는 경우는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최대가 되는 함수 F를 수식으로 쓰려면 이제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그래프를 그려.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거고요. 근데 B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그 정적분이 값이 최소가 되도록 그래프를 그려라. 자, 문제가 너무 복잡합니다. 이제 복잡한 3번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1번, 3-1부터 문제를 푼다는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3-1번부터 보겠습니다. 이때는 굉장히 단순한 상태죠. 자, 아까 G하고 H를 정의를 했는데 이거 그냥 기호만으로 다시 한번 적었습니다. 그래서 T가 취할 수 있는 범위는 0부터 알파 그리고 알파부터 x까지. 그래서 0부터 x 그 범위 안에 이제 놓여져 있는데 어쨌거나 f 알파가 제일 커요. 그러니까 f 알파가 최대값이에요. f 알파가 최대값인데 이 알파라고 하는 위치를 벗어나서는 그거보다 더 큰 이 범위에서는 최대값이 또 나타나는 일이 없다. 그러면 그 알파를 G의 함수값으로 한다. 지금 그렇게 지금 적어놓은 겁니다. H도 마찬가지고요. 이 부동호의 위치만 바꾸면 되죠. 방향만 바꾸면 되죠. 이제 알파라는 곳에서 최소값을 가지는데 알파보다 더 큰 t에서는 최소값을 가지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잡아 놓은 겁니다. 자, 그런데 3-1에서 주어진 우리의 fx는 그냥 증가함수예요. 깔끔하게. 그러면 0부터 x까지 구간에서 최대값은 오른쪽 끝점, 최소값은 왼쪽 끝점에서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G하고 H의 정의에 의해서 G는 그냥 X, H는 0 이거죠. 그냥 문제를 제대로 해석을 했다면 그냥 답은 그냥 당연한 거예요. 어떤 기교도 없고요.
자, 이제 3-2로 가겠습니다. 일단 f라는 함수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을 대충 한번 그려보는데요. 이렇게 꺾은 선으로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정수가 하나씩 커져가면서 함수 값의 부호가 플러스로 마이너스로 이제 하니까 이렇게 이제 급격하게 점점 더 급격하게 꺾여지는 꺾은 선 그래프가 되고, 사실은 여기 그 예를 들어서 제일 큰 요 점들은 이렇게 매끈하게 가는 게 아니라 지수 함수를 따라서 굉장히 급격하게 커지는 걸 텐데, 그냥 눈에 보이기 쉽게 대충 그린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입니다. 정확하게 그래프를 그린 게 아니고, 그런 상태에서 2n부터 2n 더하기 1까지, 그러니까 짝수에서부터 홀수까지의 구간. 근데 보면 짝수에서라면 여기 지수가 홀수가 되고, 그러면 f라는 함수는 음수가 되죠. 그러니까 어디 쪽을 본 거냐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구간, 이런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구간, 이런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구간의 시작점에서 구간의 끝점까지 그 직선으로 있는 거니까 직선의 식을 계산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저렇게 이제 계산을 해놓고 나서, 자, 요건 무슨 의미냐 하면, 일단 이 복잡한 걸 지워놓고 다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보면 지금 예를 들어서 요 점을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요 점을 지나고 나서 보면 최대값은 지금 이제 g라는 함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최대값은 한동안 그 자리에서 최대값이 일어나고 그 다음 위치에서는 최대값이 없어요. 언제 최대값이 다시 발생을 하느냐면 요것과 같은 높이에 있는 요 점을 지날 때 최대값이 다시 발생을 해요. 그 얘기는 g의 함수값이 요 위치에 있다가 요 값으로, 요 x값, 요 값에 머물러 있다가 요 자리를 지나는 순간 g의 값이 요 x값으로 점프를 해서 그 다음부터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 얘기는 x가 정확하게 요 값을 지날 때 이 g가 불연속이 될 거다. 그러니까 불연속이 되는 점을 찾기 위해서 여기 최대값, 그 직전 위치에 존재하는 그 최대값과 같은 함수값을 갖는 이 구간 안에서의 t 값을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계산을 해보면 2n 더하기 2분의 1이다. 이건 뭐 단순한 그러니까 1차 방정식이니까 그거는 진짜 어려운 일이 아니죠. 자, 그리고 그걸 해석하고 나면 g 값이 저 an이라고 하는 점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게 보여요. 일단 0부터 1까지 범위에서는 그냥 함수가 쭉 증가하고 있으니까 gx는 x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매번 피크를 지날 때마다 최대값은 그 피크에서의 값이 최대값이 되니까 이제 g의 함수값은 최대값이 발생하는 자리 2n-1로 이렇게 한동안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어느 특정한 점을 지나는 그 순간 최대값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는 최대값이 쭉 증가를 하죠. 그러니까 최대값이 발생하는 그 위치, g는 바로 x, 그 위치에서 최대값이 발생한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관찰을 하면 그러면 이제 불연속점이 명확하게 보이는 거죠. 불연속점이 아까 찾았던
AN이라고 하는 저 점에서만 불연속이라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AN의 모양이 어떤 짝수 더하기 2분의 1. 근데 이 A는 0부터 10까지 사이에 있는 그런 숫자라야 되니까 우리가 구하는 A의 값은 2.5. 0.5는 아니죠. 왜냐하면 그 첫 번째 구간에서는 그냥 함수가 쭉 증가를 하고 있었으니까 2.5, 4.5, 6.5, 8.5 이렇게 4개의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1, 3-2는 문제 서술 자체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고 그냥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했다면 그러면 이제 해볼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3-3은 이거 뭐 문제 서술이 이렇게 복잡해서 GH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조건, 그 다음에 F도 이런 조건, 그러면 이제 저 정적분 값이 최대가 되는 또는 최소가 되는 이 위에 3개 조건을 다 만족시킨다고 봤을 때 그러면서도 이 정적분 값이 최대가 되는 또는 최소가 되는 그런 함수를 찾아서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하는데 그냥은 시작을 못 하겠고 이제 문제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하나씩 이해를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G라는 함수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 H라는 함수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 이거를 이제 조금 보려고 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아까 뭐 3-2번을 보면서도 보셨지만 최대값을 한번 딱 취하고 나서 함수 값이 줄어들고 있으면 뭐 gx는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다가 다음번 최대값이 나올 때 이 g 함수 값이 크게 점프를 해서 그 다음 값을 가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0부터 x까지 구간에서 최대값이 발생하는 위치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 gx라고 하는 함수 값은 절대로 x보다 클 수는 없어요. 그리고 정의 때문에 이 x가 값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 g의 함수 값이 줄어드는 법은 없습니다. 자, 그거는 최대값, 최소값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지만 h의 정의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g도 h도 다 증가하는 함수고 그리고 이 함수 값은 그 인풋 x보다 클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요 얘기는 조금 이제 복잡한데요. 이제 gx를 보면 x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x가 되는 경우는 뭐냐면 최대값이 어느 순간에 발생하고 x가 증가함에 따라 계속 최대값이 갱신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x가 증가함에 따라 그 자리가 계속 그 x라고 하는 값보다 작은 곳에서 그 함수값 f의 함수값을 계산한 어느 함수값보다 지금 막 계산하고 있는 f의 함수값이 가장 큰 그런 상황이거나 그게 아니라는 얘기는 이제 gx가 x보다 작은 값이라는 거죠. 작은 값이라는 것은 지금 구간의 길이는 0부터 x까지 구간을 점점 넓혀가고 있는데 최대값이 x에서 발생하지 않고 그 이전에 발생을 했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x가 움직이는 것과 상관없이 최대값은 그냥 머물러 있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g의 함수값이 변화가 없이 계속 같은 값으로 머물러 있는 어떤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지금 현재 인풋으로 들어가 있는 그 x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그게 언제 어떤 그 순간이냐면 그 순간이 얼마나 길지 짧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 x를 기준으로 x보다 작은 쪽 어느 정도 구간에서는 g의 함수값이 변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야만 gx 함수값이 x보다 작을 수 있는 거죠. 그런 뜻으로 적은 거예요.
자, 이것은 H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G에 대해서만 보는데 어떤 구간에서 A부터 B까지 이 구간에서 함수가 감소한다고 보자고요. 그러면 A부터 B까지 그 구간에서 함수 f의 최대값이 발생하는 일이 없죠. 최대값이라는 것은 뭐냐면 0부터 지금 현재 x가 취하고 있는 그 값까지 그 사이에서 함수가 최대값이라는 얘기니까 최대값이 발생할 수가 없어요. 그 구간에서는. 그러니까 이 구간에 들어오기 이전 시점하고 이 구간을 빠져나가는 그 시점까지 최대값이 발생하는 위치는 동일하다고요. 왜? 함수가 그 구간에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 최대값에 대해서 서술한 거고요. 최소값에 대해서 동일한 이야기를 서술하려면 함수가 그 구간에서 증가하는 함수면 그러면 최소값이 발생하는 위치는 변하지 않고 그 구간보다 이전에서 발생해 있었고 그 값이 변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죠. 최소값이. 자, 그래서 G하고 H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한테 F라는 함수를 서술을 하면서 F에 주어져 있던 조건들이에요. 연속함수고 시작하는 점 0에서 함수값이 0이고 그 다음에 인접한 두 정수 사이에 그 구간에서는 함수의 그래프가 직선이다. 선분이다. 그런 상황에서 아까 3-3번 서술에서 보면 이 gx 빼기 hx 이게 직선 연속이고 그쵸? 연속이고 그 기울기가 어떻다. 뭐 이렇게 조건이 주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기울기가 0이라는 것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느냐 하는 걸 따져보려고 해요. 자, 두 가지 상황에서 발생하는데 자, 이게 첫 번째 상황은 사실 조금 복잡합니다. 첫 번째 상황은 뭐냐면 자, 그 G나 H라는 함수의 성질을 좀 봐야 돼요. G나 H라는 함수의 성질은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함수값이 변하고 있는 구간에서는 그 함수값은 인풋하고 같아요. G하고 H는. 그렇기 때문에 변하고 있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구간, 함수값이 변하지 않는 구간에서는 상수로 고정되어 있어요. 그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G라는 함수값과 H라는 함수값의 차이로 주어져 있는 것이 기울기가 0인 직선을 만든다? 그 얘기는 뭐냐면 G도 H도 다 증가하고 있거나 이렇게 값이 변하고 있다는 것은 다 X라는 얘기예요. 다 증가하고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G도 H도 변하지 않고 상수로 고정되어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경우는 G도 H도 다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 자, 그런 상황인데 지금 뭐냐면 G는 최대값이 발생하는 위치, H는 최소값이 발생하는 위치인데 그게 같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구간에서 보고 있지만 사실은 이 최대값, 최소값은 어디서 보고 있냐면 0에서부터 저 X라고 하는 위치까지. X는 이 구간에 있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구간 전체에서 최대값이 발생하는 위치나 최소값이 발생하는 위치나 이 자리 동일한 위치다라는 말은 함수값이 0에서부터 출발해서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이 그냥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함수 f는 이 구간에서 그냥 0인 상태로 그냥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 경우고요. 두 번째 경우는 G도 H도 상수로 머물러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구간에서 최대값이 발생하지도 않고 최소값이 발생하지도 않는다. 함수값, f의 함수값을 비교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거 자체는 틀렸고 이것도 이제
f의 함수값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저 사이에서 함수값을 갖는다. 요 구간에서. 그렇기 때문에 최대값이 발생하는 위치도 이미 n-1 이전에 고정된 위치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고, 최소값이 발생하는 위치도 역시 마찬가지로 n-1 이전에 최소값이 고정된 위치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gx 빼기 hx의 기울기가 0인 그런 상황은 이 두 가지 경우 중에 하나에서 발생한다. 자, 그리고 기울기가 1이 되는 상황. 기억을 돌이켜보시면 gx만 그려도 기울기가 1인 직선,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hx만 그려도 기울기가 1인 직선 또는 기울기가 0인 직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차가 기울기가 1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gx는 x가 되고 h는 상수가 되는 그런 경우 이외에 다른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gx가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최소값에 대해서는 내가 지금 할 말이 없고, 최대값에 대해서는 어떤 말을 할 수가 있냐면 이제 지금 여기 n-1부터 1까지 구간에서 그 구간에서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 구간에서. 그런데 최대값이 변하고 있어요. 그 g가 불연속점이 발생하는 위치가 뭐냐면 이전에 발생했던 최대값이 다시 한번 발생할 때 불연속점이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부터는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함수값이 그냥 x로 고정되어 따라가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f라는 함수가 연속 함수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n-1보다 작은 쪽에서 n-1이 될 때 새로운 최대값이 이제 발생한 거고요. n-1보다 작은 쪽에서 있던 최대값은 요 위치에서 발생해요. 요 위치에서 발생해요. 그런데 f라는 함수가 연속성을 유지하려면 그 이전에 발생했던 최대값을 지금 새로 발생시키고 나서 그 다음부터 최대값이 더 x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 새로운 위치에서 최대값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요 극한이 요 f에서의 함수값하고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g가 증가하고 h는 상수다라고 하는 조건에다가 플러스 이 추가 조건이 들어간다라는 사실을 관찰해내는 것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리고 f가 증가하면 그 구간에서 증가하면 뭐 당연히 이렇게 되는데, 당연히 이렇게 된다라는 거는 이제 g가 이제 증가를 하는데, 그럴 때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f가 이 구간에서 함수값이 변하지 않고 그냥 쭉 머물러 있으면 이미 요 자리가 최대값이잖아요. 그러니까 x는 n-1부터 n까지 이렇게 쭉 움직여 가면서 함수값이 고정이 돼 있으니까 그 구간의 왼쪽 끝점에서 최대값이었으면 계속 최대값인 거죠. 계속 최대값인데 g라는 함수의 성격 자체가 최대값이 발생하는 가장 마지막 위치, 그게 함수값이기 때문에 그게 함수값이 따라서 x로 이제 커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함수 자체가 값이 변하지 않고 최대값인 상태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도 g는 이렇게 증가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자, 경우가 하나 더 있죠. 이 gx 빼기 hx의 기울기가 -1인 경우, 기울기가 -1인 경우, 그거는 이 앞에 케이스에서 봤던 것의 g와 h의 역할을 뒤집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G는 상수로 고정돼 있고 H는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X가 증가함에 따라 최소값이 계속 갱신되거나 같은 값으로 머물러 있거나, 최소값이 갱신된다라는 말은 F가 감소하는 함수라는 것이고, 최소값이 머물러 있다는 것은 F가 상수라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최대값이 발생하는 위치에 대해서 설명을 했듯이 최소값이 발생하는 위치도 새롭게 n-1이 최소값이 되고 그때부터 그 이후로 쭉 계속 최소값이 연이어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 돼야, 그래서 이 극한이 이 값과 같아야 f라는 함수의 연속성이 깨지지 않는 그런 것이 되는 거죠. 자, 어느 정도 이제 분석이 끝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n은 8 이하의 자연수, 그 다음에 gx는 hx는 일단은 g 빼기 h가 그 연속이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각각이 다 연속이라 이게 연속이 유지가 되는 거고요.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f라는 함수의 그 인접한 두 정수 사이의 구간에서 기울기는 절대값이 2 이하다라고 문제에서 주어졌어요. 뭐 짝수다 홀수다라고 뭐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는 이제 나중에 반영을 하기로 하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자, 지금 뭘 하고 있냐면 n은 8 이하의 자연수, 그리고 그 최종 문제가 뭐냐면 0부터 8까지 f라는 함수의 정적분이 언제 제일 크냐, 언제 제일 작으냐, 뭐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0부터 8까지 그 구간을 8개의 그 길이가 1인 구간으로 잘라갖고 각각의 구간에서 이 함수가 어때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나씩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x가 0부터 1까지 이 오른쪽 끝이 n이죠. n이 홀수일 때요. 그러면 기울기는 0이죠. 그런데 처음 시작점 0에서부터 x가 0일 때부터 시작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자, 요 상태에서는 그냥 함수가 0으로 그냥 상수인 경우밖에는 다른 걸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구간은 n이 2고 짝수죠. n이 2고 짝수면 여기 2분의 n은 1이 되고 1 더하기 1 제곱한 거니까 기울기는 1이에요. 기울기가 1이라는 얘기는 g가 x로 증가하는 상태고 h는 머물러 있다는 얘기고, 자, g는 증가하는데 h는 머물러 있다라는 얘기는 이 함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죠. 같은 값을 유지하고 있는 거는 배제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순 증가라고 지금 그렇게 쓴 이유가 그거고요. 그 다음 구간에서는 이제 g 빼기 h의 기울기가 0인 상태죠. 0인 상태인데 이미 첫 번째 1부터 2까지 이 구간에서 함수값이 변했어요. 이미 증가해 버렸어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는 이 g 빼기 h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경우가 두 가지 상황이었는데, 첫 번째 상황은 배제가 된 거예요. 첫 번째 상황이 배제가 됐다라는 말은 g도 h도 다 상수다. 다시 말해서 f의 함수값이 그 최대값과 최소값 사이에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 이전 구간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여기 h2라고 제가 적었는데 이게 h2에서의 함수값이고요. 그게 이제 최소값이라는 얘기고, 여기 g2도 그 자리에서 최대값이라는 얘기고 g2에서의 함수값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부터 3까지 그 구간에서 함수값은 전부 그 이전의 최소값과 그 이전의 최대값 사이에 존재한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은 다시 n이 짝수인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기울기는 여기 그 플러스 1 또는 마이너스 1로 지금 계속 바뀌고 있는 그런 상태니까, 이전에 g가 이렇게 x로 증가하는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g가 상수로 고정돼 있고 h가 x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라면 그러면 여기도
제가 계속 이 실수를 저질렀네요. 이제 여기도 H2에서의 함수값 하고 같아야 되는 거고요. 이건 아까 그 극한이 어떻다 하고 하는 얘기 때문에 F의 연속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H가 증가하는 이 상황이라는 것은 함수 F가 감소하거나 또는 상수인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다음 구간에서는 GH가 다 상수고, 그러면 여기 뭐 H로 적혀져 있고 G로 적혀져 있는 것은 다 그냥 그 자리에서 F의 함수값이다. 제가 그 잘못 적은 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과드리고요. 그래서 그 이전의 함수값 사이에 F하고 G가 놓여 있다. 그런 얘기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구간에서는 이제는 그 F라는 함수는 또는 G 빼기 X라는 함수는 증가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G는 X, H는 상수 이렇게 되고, 그리고 G가 움직인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자리에서 F의 함수값이고요. 그게 O에서 F의 함수값하고 같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F는 증가하거나 또는 상수이거나 그런 상태. 그리고 그 나머지 이야기들도 지금 그 하고 있는 고려를 그대로 반영을 해서 분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필요한 분석은 다 끝났고요. 이제 답을 쓰면 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냥 그 1번부터 8번까지 나열했던 그 조건들을 하나씩 하나씩 반영해서 이제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는데, 자, 지금 이 상황을 보시면 지금 계속해서 여기에서의 함수값들은 이미 앞에서 정해진 함수값에 의해서 고정된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A번 조건은 뭐냐면 이 정적분이 최대가 되게, 그 그래프하고 X축 사이의 그 넓이가 최대가 되게 하는 것이 그게 목표니까, 그리고 이 구간에서는 증가하는데 기울기가 증가하니까 1이거나 2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래프 아랫부분의 넓이가 크게 하려면 이 기울기가 2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를 지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 자리까지 내려와야 되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상태로 내려와야 되겠죠. 자, 그리고 3에서부터 4까지는 감소할 수도 있지만 이 그 정적분이 최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상수로 저렇게 머물러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5에서 함수값이 그 이전 최대값을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자, 그 다음 여기는 증가하거나 또는 상수로 머물러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값이 증가해버리면 그러면 여기 7에서의 함수값이 0으로 되돌아와야 되는데 여기가 기울기가 1이 됐던 2가 됐던 증가를 해버리면 이 자리에서부터 여기까지 기울기가 그러니까 이제 절대값이 최대 2가 되는 상황에서는 여기까지 내려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걸 그냥 같은 값으로 머물러 있게 두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감소하거나 또는 상수로 머물러 있으니까 그 적분의 최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수로 머물러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최소가 되게 하는 경우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의 함수값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전에서부터 내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형태로 정해져 있어요. 자, 여기서는 증가를 해야 되는데 이 그래프 아래쪽의 넓이가 최소가 되게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기울기를 2로 잡지 않고 기울기를 1로 잡습니다. 그리고 이 점을 지나고 나서는 그 다음 목표점이 여기니까 마이너스 2로 더 키우지 못하고 이렇게 이제 내려와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 구간에서는 상수거나
감소합니다. 상수거나 감소합니다. 아까는 상수로 머물러 있었죠. 최대가 되기 위해서. 자, 감소를 하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일 때도 있고 마이너스 2일 때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5에서의 함수값이 이전의 최대값을 회복해야 돼요. 여기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돼버리면 증가하는 기울기를 최대 2인 선에서 여기까지 회복할 수가 없어요. 이걸 더 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할 수 있는 최대예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 기울기로 여기까지밖에 못 내려옵니다. 자, 그리고 기울기 최대 2로 해서 이전의 최대값을 회복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증가하거나 상수로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그 정적분이 최소가 되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상수로 머물러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전의 최소값이 여기서 발생했기 때문에 그 값을 회복하는 자리까지 내려오고요. 그리고 나서 이 구간에서는 상수로 머물러 있거나 감소해야 되는데 지금 정적분이 되도록이면 작아지게 하고 싶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감소하는 형태, 기울기 마이너스 2로 잡아서 거기까지 함수값이 줄어들게 하도록 두면 그러면 이 정적분이 최소가 되겠습니다. 자, 3-3번은 굉장히 복잡했지만 하나하나 분석을 해서 여기까지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맡은 부분의 해설은 끝이 났습니다.